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예전에 단식을 하면 내가 몸을 음식이 안 들어오고 굶기 시작하면 내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시간별로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간헐적 단식 챌린지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나에게 맞는 단식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아 나는 12시간을 해야겠다. 16시간을 해야겠다.' 요거를 결정하시는 데 약간 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당뇨 약을 먹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고 당뇨가 심한 분이 갑자기 16시간 단식도 힘들 수 있는데 24시간 단식을 하고 36시간 단식을 하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죠. 꼭 주의하시고, 내가 지금 운동장 400m도 한 바퀴도 제대로 못 뛰는 체력인데 갑자기 마라톤을 뛰려 그러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춰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나한테 그 맞는 전략적으로 몇 시간 정도를 단식했을 때 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나는 요걸 노려볼 테야. 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2시간, 15시간, 뭐 17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 72시간까지 쭉 가볼게요. 한번 볼게요. 일단 12시간 단식은, 이거는 뭐 단식도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먹어도 12시간 단식은 해요. 저녁을 먹고 밤에 야식을 먹지 않는 한, 술자리가 이어지지 않는 한, 밤에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8시 전에 7시에 밥을 먹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 8시에 첫 끼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12시간 단식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고 큰 베네핏이 없는데, 테라퓨틱 효과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12시간 단식만 해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 항노화 호르몬이죠. 성인들에게서. 어린이들은 잠을 많이 자죠. 걔들은 성장을 많이 하니까 잠잘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가지고, 그리고 부쩍부쩍 자라죠. 근데 성인들은 더 이상 우리는 자라지 않죠. 멈췄죠. 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근력을 유지해주고 근육의 부피를 유지해주고 또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내 또래보다 더 빨리 내가 늙기 싫으면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데, 잠도 자주 해야 되지만 12시간 이상은 단식을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뭐를 먹는 사람은 이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성장 호르몬은 가장 이 간헐적 단식하는 입장에서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지방을 연소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원하는 효과잖아요. 그렇죠? 네. 염증 감소를 한다는 거는 어떤 몸에 대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지방을 감소시키는 건 누구나 원하는 살 좀 빼고 싶은 그 효과니까 12시간 단식할 때 성장 호르몬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시간으로 가볼게요. 15시간을 단식을 하게 되면 케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나와요. 마른 사람들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원래 케톤은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포도당 연료 말고 지방에서 나오는 케톤 에너지, 케톤 연료를 쓰기 위해서, 이 케톤이 포도당은 좀 연소를 하면서 더럽게 연소를 하고, 케톤은 클린 에너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케톤인데, 측정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 몸에 케톤이 얼만큼 나오나. 15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 케톤이 나옵니다. 지방을 안 먹어도 나와요. 왜? 내 몸에 지방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몸에 지방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케톤 에너지도 똑같이 이 시간 동안, 15시간 동안에 케톤 에너지가 나온 동안에는 염증이 감소하고 또 지방이 연소되는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7시간 가볼게요. 15시간하고 17시간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7시간째부터는 자가포식이 일어납니다. 그 16대 8,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16대 8 하면 이제 아까 그 15시간에서 일어나는 케톤이 나오는 그 효과까지, 그러니까 지방, 살 빼는 분들한테, 살 빼기 위한 분들한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기 위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7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16시간을 넘어서서 그러면 자가포식이 일어납니다. 자가포식은 내 몸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노화된 세포, 아니면 망가진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죠. 예,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죠. 2016년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 17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독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해독이 필요하신 분들, 몸에 해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17시간 이상은 간헐적 단식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몸에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간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해독은 매일 일어납니다. 해독이 안 되면 죽어요, 사람.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톡스하고 해독하고 레몬 주스를 마시고 이런 짓을 안 해도 우리 몸은 늘 항상 해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이 들어오고 먹을 게 들어오고 술이 들어오면은 간이 술을 처리하고요. 음식이 들어오면 포도당을 처리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굶을 때 해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간도 해독이 된다는 표현은 간이 청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간도 그때 해독이 되고, 간을 통해서 다른 몸의 세포들이나 혈관도
청소가 될 때, 음식을 굶고 비로소 쉴 때. 공장으로 치면 우리 몸이 계속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는 동안에 공장 청소를 어떻게 해요? 그 공장 가동을 멈춰야, 그리고 잠시 그때 공장도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다고요. 음식을 계속해서 들이붓게 되면은 이 연소만 하게 되지 우리 몸을 청소할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반드시 굶어 주셔야 됩니다.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또 요 17시간 동안에는 장벽이 재생됩니다. 우리 장벽. 그래서 장누수증후군 있는 분들이 장누수증후군을 치료하려고 글루텐을 안 먹고 뭐 식단을 하잖아요. 동시에 공복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장누수증후군을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보리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고 글루텐을 피한다고 하면서 음식을 꾸준히 계속 먹는다. 치료 안 되죠. 이거 치료 되게 오래 걸려요. 원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 이해하셔야 돼. 이 장누수증후군은 고장난 장세포를, 그 고장난 장세포들이 다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고장난 세포들은 다 죽어서 없어져 떨어져 나가야 되고 새로 어차피 나오잖아요. 새로 나온 세포들이 걔네들이 망가지지 않아야지 되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다시 바뀌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60일, 90일,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긴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속화시키고 빨리 낫고 싶다 그러면은 장벽 재생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암을 예방합니다. 예, 당연하죠.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울증도 개선됩니다. 예. 그리고 불안장애, 그러니까 뇌에 약간 영향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들이 개선되고, 또 자가면역 질환이 치료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아까 장벽재생이랑 연관이 있죠.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뭐에 문제가 있어요? 네, 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 건강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벽을 재생한다는 뜻은 자가면역 질환도 개선하고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애들 제일 심한 게 아토피 아니면은 알러지인데, 그건 뭐 다 거의 다 장 문제죠. 자, 그리고 이 지금 17시간까지 왔잖아요. 아까 12시간, 뭐 15시간, 17시간. 그때 12시간째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고, 15시간에는 케톤이 나온다 그랬고, 그리고 17시간 자가 포식이 된다 그랬는데, 17시간째는 자가 포식이 되고 아까 나왔던 뭐 성장 호르몬이나 케톤이 이제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쌓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성장 호르몬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이때부터는 케톤이 나온다가 아니라, 성장 호르몬 여전히 나오고 있고 케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자가 포식까지 시작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4시간으로 가볼게요. 24시간 단식. 24시간 단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24시간 단식을 한다 그러면 24시간 단식을 한다 그래도 하루 종일 굶는 날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저녁에 7시에 밥을 먹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을 안 먹었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에 일이 바빠가지고 일하느라고, 아이고 집중도 잘 되는데 그냥 일 계속 하자, 그리고 단식하는데 기분 좋다 이러면서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일하고 저녁 한 끼를 먹었어요. 일일 일식. 그러면 24시간 단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24시간 단식을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굶는 경우는 안 생겨요. 하루에 한 일일 일식이 24시간 단식입니다. 24시간 단식을 하면은 가바가 생성돼요. 뇌에서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리고 우리 장의 줄기세포, 아까 17시간 단식을 한다 그럴 때 장에 있는 장세포들이 재건이 된다 그랬는데, 24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 장의 줄기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장벽 재생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아까 똑같이 세포 재생, 뭐 해독, 장벽 재생, 그리고 암 예방, 우울증, 불안장애, 자가면역 질환, 똑같은 효과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망가진 장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더 뛰어나게 되고, 이때부터 약간 열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단식하시는 분들, 금식기도나 단식하시는 분들, 그래서 종교에 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가지고 36시간을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저장된 포도당이 연소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먹은 포도당들은 바로 연소를 시키지 못하면 몸에 저장을 하죠. 제일 처음에는 간에다 저장을 해요. 글라이코젠 형태로 쉽게 우리가 갖다 쓰기 쉽게끔. 그리고 그 나머지 더 저장이 안 되는 것들은 지방 형태로 바꿔가지고 체내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체내에 저장이 된 포도당들을 갖다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을 넘어서서 지방 분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살 빠지고 싶다? 36시간 단식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욕심 나가지고 36시간을 매일 36시간마다 한 끼씩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가 단식을 하면서 이 살 빠지는 효과나 내 몸이 달라지는 효과 체감을 해가지고 너무 이게 좋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굶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양소 결핍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 몸이 지금 지방 연소가 아니라 근육이 연소가 되는데 충분한 콜라겐이나 충분한 아미노산을 섭취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24시간 만에 16시간 만에 한 끼를 먹는데 그때 먹는 음식이 부실해버리면 그때 단순당 먹어버리면 단식의 효과도 나지 않을 뿐더러 단식의 효과도 어느 정도 약간 망가뜨릴 뿐더러 충분한 영양소가 정말 소중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 그때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간헐적 단식 위험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 36시간 단식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정도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16시간 단식은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그걸 못할 때가 있죠. 아침 식사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여행 가가지고 이번에 가족들이랑 아침 식사 먹는데 혼자 안 먹고 이러지 않아요. 같이 먹어. 즐겁게 먹고. 여행 가면 살찌고 온다 생각하고 갑니다. 평소에는 하지만 16시간을 대체로 지키는 편이고 주말에 뭐 브런치를 먹는다고 할 때 어쩌다 한번 깨는 거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24시간 단식을 해줘요. 24시간. 그리고 이제 36시간을 넘어가는 이런 단식은 과격한 단식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왜?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장에 있는 점막이나 장세포들을 재건해야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뇨를 고쳐야 될 상황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대학교 때 젊었을 때에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막 먹고 나 그때는 정말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다 되는 줄 알았어. 했잖아요. 예. 만약 잘 유지했으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된 것뿐이잖아요. 근데 다시 그 몸 상태를 만들어야죠. 간헐적 단식을 하고 단순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하루 이틀 3일이면은 다 교정이 됩니다. 약으로 혈당을 낮추는 것만큼 효과가 똑같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을 그냥 계속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으면서 약으로 조정할래 이런 선택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자꾸 이거 내가 먹을 거로 충분히 조절이 되는구나 체험해보고 알고 이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서 약을 안 먹는 분도 있을 거죠. 하지만 조절이 된다고 해서 내가 당뇨가 아닌 건 아니죠. 젊었을 때처럼 어느 정도 내 몸이 forgiving 해주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아야 되는데 조금만 다시 흐트러졌더니 도로 당이 올라가고 살이 도로 쪄버리네. 그러면 아직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다시 되돌리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죠. 예. 그 과정이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통해서 당뇨 환자가 되는 기간 10년씩 걸렸지만 1년도 안 걸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보면 됩니다. 자, 36시간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 이 기간 동안에 지방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항노화가 더 극대화됩니다. 항노화를 가끔씩 나 이게 필요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시술하잖아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러지 말고 36시간 단식 하는 걸로도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항노화는요, 외모만이 아니에요. 내 몸의 혈관이 더 중요합니다. 혈관이 항노화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내 몸의 장기들. 네, 아까 굶을 때 청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노화됩니다. 자, 그리고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아까 가바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24시간부터 이 36시간이 지나면은 행복감이 더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제 48시간, 꼬박 이틀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저녁 먹고, 금요일 날 아무것도 안 먹고, 토요일도 버티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은 파티를 해야죠. 토요일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토요일 저녁에 처음 먹었다. 그러면 48시간인데 자 이때 도파민이 리셋됩니다. 중독이 있어가지고 중독 치료해야 되는 분들 운전하면 승질 나가지고 승질을 주체 못하는 48시간 단식. 자, 그래서 종교에서 그래서 단식 금식을 했다고요. 그리고 항산화제 생산이 증가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거 똑같이 계속 지방 분해가 계속 지속되고요. 그리고 항노화가 더 가속화되고 항산화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그리고 행복감, 이 만족감 이런 것들도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2시간까지만 알아볼 건데요. 3일이죠. 그죠? 72시간 동안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아까 그 장에 있는 줄기세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장 줄기세포 24시간 단식을 했을 때. 72시간이 되면은
우리 근골격계의 줄기세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몸을 다쳤을 때는 금식을 오래 해주는 게 좋아요. 예. 내가 몸이 다쳐가지고 아픈데 뭐 열심히 먹으면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굶어도 치료됩니다. 그동안 먹어놓은 게 있는 사람들은. 근데 기아 상태에서 몸이 피쩍 말아가지고 아무것도 영양소 자체가 너무 부족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굶으면 안 되니까 포도당 주사도 놔주고 몸이 회복하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치료를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많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만약 비만이고 살쪘고 뭐하고 이런 분들은 근골격계의 줄기세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72시간 단식할 때. 그래서 면역이 리셋됩니다. 면역력이 리셋된다는 거는요, 암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한테 단식을 권하지 않아요. 암 환자분들은 의사랑 상의하시고, 따로, 제가 그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암 세포도 지금 이게 단식을 하면은 세포한테 너무 좋잖아요. 암세포도 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되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뭐 이제 무조건 오래 굶는 단식은 좋지 않고, 지금 여기서 면역을 리셋한다는 건 암 예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한 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리고 아까 근골격계에 상처가 있을 때, 내가 다쳤을 때 치유하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항노화 작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계절에 내가 볼 때 24시간 단식은 저는 가끔씩 한다 그랬잖아요. 36시간 단식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될 것 같다고 치면은 72시간 단식은 정말 계절에 한 번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이 정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얼굴에 가가지고 저기 피부과 가가지고 레이저로 뭐 이렇게 얼굴 한번 갈아엎고 그걸 항노화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돈 안 들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그리고 다른 만성 질환들, 예, 뭐 제일 흔한 것들이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인데, 이런 것들을 치유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치유한다는 거죠. 예, 단순히 혈당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럴 때 72시간 단식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별로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훑어볼게요. 12시간은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죠. 15시간은 케톤이 생성되고, 17시간은 자가포식, 그리고 24시간은 가바, 장 줄기세포가 나오고요. 36시간은 이 저장된 포도당이 연소되는 시간. 예, 그리고 또 48시간 이틀 넘어가면 이제 도파민, 그리고 도파민 리셋되고 몸에 항산화제가 나오고, 그리고 72시간 되면은 우리 근골격계의 줄기세포가 나와서 최대한으로 몸에 치유 효과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을 세워가지고 12시간, 처음에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아이고 야, 이거 해보니까 너무 힘든데 하시는 분들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막 이거 보니까 36시간 마음에 드네, 그걸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12시간 내 몸에 맞게 12시간부터 안전한 게 최고예요. 12시간부터 시작해서 해볼만 하네, 이거 쉽네, 조금씩 12시간, 13시간, 14시간, 15시간만 해도 케톤이 나오니까 15시간 해보다가 그러면 17시간, 그 정도를 이제 생활 패턴으로 저처럼 이제 매일 이 정도는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24시간도 더 해보고 48시간도 더 해보고 심지어 72시간도 이렇게 섞어주는 이런 식의 패턴을 가져가면은 안전하고 좋고 건강할 것 같아요. 이 간헐적 단식을 언제까지 하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챌린지는 뭐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이 간헐적 단식은 평생 하셔야 돼요. 네. 이거 해볼만 하고, 이게 평생 모든 식단, 여러분이 채식이 됐든 저탄고지가 됐든 간헐적 단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내가 평생 하는 거지, 그 중에 어떤 식단을 갖다가 뭐 잠깐 하고 말려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질문 속에는 그때까지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때려치고 다시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죠. 그러면은 몸도 옛날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요예요. 네, 다이어트로 치면 요요고 당뇨병이 안 고쳐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시고 그냥 12시간 단식 해보고 내 몸의 상태가 좋아지면 이거 라이프 스타일로 괜찮네, 무리가 가지 않고 어렵지 않고 시간 조절하는 게 나한테 그러니까 맞냐, 나랑 맞냐 안 맞냐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단식 시간 골라 잡으세요. 박소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